금은 친미 진영이냐 반미 진영이냐 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금속이니까 이제 금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수요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앞으로 돈 더 많이 쓸 거니까 채권 공급은 더 늘어난다고 하고, 이 수급이 깨지니까 미국 채권이 매력적이지 않네라고 해서 이 우려가 채권 시장에 반영이 돼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실질 금리와 무관하게 금이 한 1년 정도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금의 성질이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폭락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금만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금 시장은 뭐 축제죠 지금. 금이 골수 팬들이 많아요. 상당히 골수 팬들이 많은데, 그 골수 팬들이 이 주식과 이 다른 자산에 금이 눌려 있다가 최근 들어서 금만 잘 나가니까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이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좀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같은 좀 불확실성 때문에 좀 더 금을 선호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금을 선호한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이 금 안전자산 수요로 몰리는 심리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금의 지금 성격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가격에 큰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과 금의 수익률과 변동성을 대비해 보면은, 수익률은 주식이 1등, 채권이 2등, 금이 3등이고요. 변동성은 금이 1등, 주식이 2등, 채권이 3등입니다. 아, 금이 1등인가요? 네, 그러니까 주식, 채권, 금 중에서 장기 수익률이 제일 안 좋은데, 또 변동성은 제일 높은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금을 모멘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쭉 오르는 게 아니라 한번 모멘텀이 터져서 쭉 올랐다가 하락이 크게 오는, 그래서 모멘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가 1973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금 가격 그래프인데, 제가 이제 네모로 쳐놓은 부분이 금이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73년쯤에 금을 샀으면 한 5, 6년 정도 본전을 못 찾고, 81년, 1, 2년에 샀으면은 한 30년 동안 본전을 못 찾습니다. 그 2010년대에 잘못 샀으면 한 10년 정도 역시 또 물려 있고요. 그래서 금이 실제로는 상당히 무서운 자산이다. 그래프로만 봤을 때도 하락폭이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대신 하락폭이 컸다가 또 다시 크게 반등했다, 네. 크게 떨어졌다가 요런 패턴이죠. 그래서 금을 원래는 이제 모멘텀 자산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심지어 금은 뭐 채권처럼 이자를 주거나 주식처럼 배당을 주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물리면은 상당히 절망적인 자산이었는데, 지금 좀 이 모양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지금 금의 가격 패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24년, 25년인데 24년 이제 초중순에 한번 또 크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꺾여서. 네. 보통 이러면은 완전 이제 모멘텀이 죽어가지고 또 이제 한동안 길게 횡보를 해야 되는데, 하방을 단단하게 다지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4년 말 25년 초에도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져서, 이때 진짜 금 랠리 끝나는구나 했는데, 다시 또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금이 모멘텀 자산에서 우상향 자산으로 바뀐 거냐, 라는 이제 추측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금이 우상향 자산으로 바뀌었다라는 네. 주장들은 금 수요층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금의 수요를 나타내거든요. 이제 네. 금이 보통 전통적으로 수요가, 이 산업 수요는 되게 적습니다. 산업에 금은 잘 안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나마 귀금속이고, 그다음에 투자용으로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을 합니다. 네. 이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는 게 이 그래프에선 연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연보라색을 보시면은 2021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중앙은행이 금을 매집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탈세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채권을 샀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미국과 등지는 나라가 많아지고, 미국의 이제 부채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더 이상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사야 되냐? 금은 친미 진영이냐 반미 진영이냐 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금속이니까 이제 금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수요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재밌는 점이 이 금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질 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라는 건 이제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죠. 왜냐면은 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을 주거나 뭐 이자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게 금의 기회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금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 가격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커질수록 금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쭉 지켜왔고, 그래서 금이 실질 금리에 이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음해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게 실질 금리니까,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은 실질 금리가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금이 또 경기 침체에 강하다. 경기 침체는 금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또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오면은 명목 금리가 빠지잖아요. 채권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또 빠지겠죠. 그래서 금이 강하다는 건데, 근데 이런 패턴이 최근 깨졌다는 거죠.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인데, 실질 금리가 최근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면은 금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금이 오히려 더 크게 추진력을 받아서 올라갔죠. 근데 네. 이 괴리가 일어나기 한 시점이 이 채권 시장이 미국 채권의 이제 수급을 걱정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부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더 이 채권을 더 찍어낼 거라고 하네. 그러면은 탈세계화 때문에 외국이 예전만큼 미국 채권을 안 사주고, 그러니까 채권의 수요는 미국 채권의 수요는 줄어들고, 근데 미국 정부는 앞으로 돈 더 많이 쓸 거니까 채권 공급은 더 늘어난다고 하고, 이 수급이 깨지니까 그러면은 미국 채권이 매력적이지 않네라고 해서 금리가, 이 우려가 채권 시장에 반영이 돼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질 금리와 무관하게 금이 한 1년 정도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금의 성질이 확실히 예전만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 시장의 가장 핫한 주제고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금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명목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질 금리는 아예 괴리가 나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질 금리가 올랐을 때도 금 가격이 안 떨어졌는데, 실질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금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냐, 그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금을 좀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수요가 많은 건 또 사실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을 좀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리스크하죠? 그쵸. 근데 뭐 금이,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채권 왕이라는 그 거장도 나는 금을 매달 지수 ETF 적립식으로 투자하듯이 금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금이 우상향 자산으로 바뀌었으니까 주식 같은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매력적이냐 이 시점이, 이 금 그래프를 금이 아니라 주가지수 그래프라고 바꿔 생각하면은 네. 이 지금 지점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물론 이제 더 상황이 불안해져서 더 쥐어짜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나는 더 올라가는 모멘텀을 딱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 고기가 내 주전장이다라고 하면은 뭐 편한 대로 하시라. 네. 뭐 그 능력을 발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손익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 구간이고 올라가는 게 또 크게 올라갈까 싶은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제 하방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 최근 패턴처럼 뛸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손익비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구간이기는 하다. 나는 그냥 난 모르겠고 적립식으로 할 거야. 나는 완전히 금의 성질이 바뀌고 이 세계 질서가 바뀌는데 인사이트가 있어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뭐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 인사이트가 있으시면은. 지금 같은 이런 금 상승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런 혼란이, 네. 금은 안타깝지만 세상이 평화로우면 안 오르고요. 세상이 어지러워야 올립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런 세상이 어지럽고 미중 갈등이 극대화되고 미국 부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면은 할수록 금의 이런
랠리는 어쨌든 금의 최근 실질금리와 괴리가 일어나는 랠리가 금의 속성이 바뀌었다는 게 그 세상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른 거니까 이런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금은 한동안 또 이런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을 투자하고 싶어도 금을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건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냥 실물로 사는 것이 이제 금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뭐 ETF도 있고 물론 실물 골드바 사는 것도 있고 또 뭐 금 통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방법들의 좀 장단점 그리고 좀 유의사항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금 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페이퍼 골드랑 리얼 골드로 나뉩니다. 이제 페이퍼 골드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금융 수단을 통해서 사는 거죠. 말씀하신 ETF라든지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만 이제 금광주라고 하잖아요. 네. 금광 사업을 하는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있고 리얼 골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물 금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현물 골드를 사실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거를 보고 사시는 게 좋다. 뭐 이게 항상 이제 금융이라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는 없긴 한데 보통은 이제 콘탱고라고 하죠. 이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현물보다 선물이 더 높으면은 정확히 이제 근월물과 이제 철물이지만 그거보다 이제 현물보다 선물이 높으면은 콘탱고라고 하거든요. 반대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콘탱고라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4월 16일의 금 가격보다 미래에 예를 들어서 뭐 한 8월 인도물의 선물 가격이 지금보다 비싸다는 거는 8월에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 4월 16일의 금 가격보다 8월에 인수도하는 금 가격이 낮다는 거는 8월이면 금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지겠네라고 시장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콘탱고냐 백워데이션이야. 그래 콘탱고 폭이 더 크냐 짧냐 아니 콘탱고가 내려가고 있냐 요 추이 이 스프레드를 보고 투자 판단에 하나의 이제 근거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100%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원유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오히려 백워데이션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보다 현물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유 가격이 미래에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원유가 필요한데 미래 원유보다 지금 원유를 내가 당장 기름을 떼와야 되니까 현물 수요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백워데이션이 일어난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변칙도 있다는 거는 염두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으로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죠. ETF 중에서 보셔야 될 게 환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환율 변동을 그러니까 국내 ETF 중에서 환율을 반영하는 ETF가 있고 안 하는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환율이 뭐 날뛰었잖아요. 그래서 환율 반영한 ETF랑 안 반영하는 ETF랑 수익률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거랑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는 실질금리와 금의 괴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모멘텀 자산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금을 항상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트레이딩 수단으로 선물 옵션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수단을 좀 잘 골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금을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다. 장기 보유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트렌드나 흐름에 따라서 장기 보유할 건데 어느 정도 흐름이나 트렌드에 따라서 한 뭐 중단기로 수익 매매를 하거나 단타를 치거나 할 건데 그런 수단으로는 ETF보다는 선물 옵션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주식시장이 열려야지 ETF를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자재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주시장이 열리기 전에 뭔가 일이 터져서 가격이 움직이면은 내가 ETF는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선물 옵션은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은 선물보다는 ETF가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광주가 있습니다. 금광주는 금과 금광주의 관계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업체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를 쓰는 건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뭐 레버리지에 이런 주의하실 점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이 금 가격 원자재 가격과 원자재를 가공해서 파는 업체 간의 괴리가 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구리 채광 업체가
FCX라고 있거든요. 네.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구리 기업이 막 한창 급등할 때 그 기업 주가도 급등하다가 그 기업이 실적 발표하니까 그 기업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구리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구리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중국 수요가 이제 폭발한다. 중국 경기 회복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구리 가격이 쭉 올라갔던 네. 건데 근데 그 기업은 중국에 구리를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수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수혜를 못 본 거죠. 중국에 못 팔았으니까.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는 구리 가격 올라갔으니까 이 기업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가 있다, 이런 네. 변수가 있다는 거는 감안하시고 이 금광수 투자를 하실 거면은 이제 항상 고려해야 될 변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을 대체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전 예전 직장이 대표적인 가상자산 운용사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디지털 금이냐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의 속성도 일부 있지만 완벽한 디지털 금이라고는 좀 보기는 힘들다 아직까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속성이 비슷한 점은 있죠. 금도 공급량이 제한돼 있고 네. 금도 보시면 매년 한 공급이 한 1% 정도 늘어나거든요. 공급 증가폭이 그냥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도 뭐 수량이 한정돼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금도 변질되지 않고 비트코인 당연히 뭐 디지털 에셋이니까 변질되지 않고 그런 장점 그런 이제 같은 성격이 있어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동의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 얘기하니까 바로 안전자산 말씀하셨잖아요. 네. 금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이런 혼란에 있어서 대피처로 가는 거거든요. 세이프 헤이븐. 근데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부자가 되려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격 상승을 노리고 네. 이게 변동성이 발생해서 주식처럼 빵빵 오를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태도가 다른 게 금과의 차이점이고 물론 이제 금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아예 그 점령해 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서 그때 당시 뭐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탈출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사실 뭐 비행기에 막 매달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급등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3세계 쪽에서는 디지털 금의 수요가 있기는 하다. 금처럼 여기는 수단이 있다. 내 이 혼란이 있을 때 내 자산을 뭘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디지털 금의 속성이 일부는 있다. 근데 하지만 플레이어들의 마인드를 봤을 때 금과 접근하는 태도는 좀 달라서 네. 완벽한 디지털 금이라고는 아직까지는 좀 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금은 비트코인의 엄청난 선배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십몇 년 됐는데 금은 1만 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1만 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버티고 전 인류에게 금은 귀중품이라는 이런 파괴 불가능한 인식이 심어진 거고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한창 이제 창창한 후배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에 대표님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좀 투자하시는 거를 우선하실 건가요? 저는 1,000만 원이 지금 뭐 당장 투자를 해야 된다 저한테 네. 1,000만 원 주고 아무데나 빨리 지금 투자하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좀 싼 주식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뭐 미국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미국보다는 비미국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주식을 샀거든요.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래서 이 관세 폭풍 때문에 미국만 빠진 것도 아니고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 다 빠졌기 때문에 이머징 중에서 그러니까 비미국 주식 네, 중에서 좀 싼 거 없나? 좀 찾아다닐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대표님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공부하실 때 좀 네. 즐겨보시는 뭐 리서치나 자료들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이 에릭의 거장용 코스닥계 네. 거장들을 팔로우하고 있고 이제 거인의 어깨에 선다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로부터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네, 항상 이제 제가 뭐 오늘도 거장 얘기를 했지만 주의하실 점이
거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그 논리가 있어요. 그 의견까지 가는 논리가. 그래서 그 논리를 보시고 내 판단에 이제 내 논리와 내 의견에 나를 날카롭게 하는 숫돌로 쓰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거장 얘기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오늘 또 보신 시청자분들도 숫돌로 쓰셔라. 네. 제가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고 뭐 근거를 좀 얘기를 했잖아요. 숫돌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시장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이 좀 방황도 하시고 내상도 입으셨을 텐데, 근데 뭐 자산 시장이라는 게 변동성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막 어려워 보이는데 뭐 한 5년 전만 해도 세상 망한 줄 알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나아가면은 뭐 2009년에는 저 금융 시스템이 다 세상 망하는 줄 알았고 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도 우리가 겪어온 일에 비하면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만 이제 항상 이런 구간에선 손익bil 관리를 잘 하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루들이 이 50년 40년 투자하면서 틀린 구간이 많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손익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이런 거부가 될 수 있었다. 손익비 관리 항상 이런 구간은 특히나 잘 하실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